최근 BTS를 비롯한 한류 열풍과 K-방역으로 인해 한국이 주목을 받는 가운데 이제는 한국에서 만든 제품까지 높은 위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메이드 인 코리아가 찍힌 상품이 더 비싸게 팔리는 현상까지 벌어질 정도입니다. 여기서 그동안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제품 중에 전세계 시장을 석권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전세계 단연 1위인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손톱깎이입니다. 한국에서 만드는 손톱깎이는 세계시장 점유율 82%나 됩니다. 전세계인들이 쓰는 손톱깎이 5개 중 4개가 국산 제품인 것입니다. 여기서 국내 중소기업 3세븐이 만든 손톱깎이는 세계시장 점유율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세븐은 1975년 설립된 기업으로 처음에 미군이 쓰다 버린 드럼통을 잘라 손톱깎이로 만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조악한 품질이었지만 3세븐은 손톱깎이의 가장 중요한 절삭력을 높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3세븐은 윗날과 아랫날이 정확히 맞물리는 대신 윗날을 0.02mm가량 길게 처리해 타사 제품보다 절삭력이 1.5배 강할 뿐만 아니라 잘린 단면이 훨씬 깔끔하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포스코에서 고품질의 열연강제를 공급받아 여타 카피 제품이 흉내낼 수 없는 품질을 자랑했습니다. 게다가 40여 년 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자들의 숙련도는 최상급의 손톱깎이를 만들어냈습니다. 1997년 중국의 주룽지 부총리가 산업지차를 하다 3세븐을 손에 들고 했던 이 한마디는 당시 중국 관영 CCTV를 통해 방영되면서 중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주룽지 부총리는 외국 제품은 품질이 이렇게 훌륭한데 우리 제품은 왜 안 되는 겁니까? 우리도 노력해서 이처럼 훌륭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냅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중국에게 한국의 손톱깎이는 결코 따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3세븐의 손톱깎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인들이 알아봐 주었고 이제는 전세계 인구의 절반인 30억 인구가 사용하는 세계 1위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현재 3세븐은 매년 8천만 개 이상의 손톱깎이를 생산해 이 중에 90%를 미국, 중국, 유럽 등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3세븐이 1위 기업이 되기까지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매번 이를 이겨냈습니다. 1995년 3세븐은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사에게 고소당해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보잉은 3세븐의 손톱깎이에 붙어있는 상표가 자사의 보잉 777기 출항에 맞춰 등록한 기내용 손톱깎이 상표를 베꼈다며 소송을 걸어온 것입니다. 당시 보잉의 연매출 규모는 무려 1500배나 되었기에 3세븐은 보잉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보잉사는 3세븐에게 상표를 사용하고 싶다면 로열티를 내라고 했습니다. 소송은 4년 동안 진행되면서 3세븐은 미국의 상표법을 놓고 마지막 실마리를 찾아냈습니다. 미국 상표법은 선사용주의였기에 먼저 상표를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3세븐의 이름 있고 온 공장을 뒤져서 결국 1984년에 미국의 777 브랜드를 부착해 수출한 상품을 찾아냈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에서 3세븐은 극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오히려 보잉사와의 상표권 분쟁이 국내 언론에 대서특필되며 상표를 전 세계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손톱깎이 시장은 원조 기업인 트림사와 미국의 레브론, 베이트, 그리고 일본의 카이 등이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갖 견제와 위기를 이겨낸 3세븐은 이 기업들을 밀어내고 전 세계를 점령했습니다.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일본에서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은 집의 단열 성능이 너무 나빠 연료를 많이 써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단열 성능이 낮은 주택이 표준이 되어 있는 국가는 선진국 중 일본뿐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시공기술이 낮은 사업자가 너무 많아 단열이 잘 되는 집을 대량으로 지을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인들의 75% 이상이 겨울에 실내 온도가 10도 이하인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세계 주택 실내 온도 중 가장 낮은 1위입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비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전세계에서 최고의 단열 기술과 난방 시스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흔히 써와 그 훌륭함을 잘 몰랐지만 전세계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는 온돌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기원전 1000년 전부터 아궁이 형태의 온돌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기원은 1100년대부터는 우리 선조들은 방바닥을 데우는데도 온돌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돌은 바닥을 데워 나오는 복사열을 이용한 난방 시스템으로 우리 선조들의 뛰어난 발명품이었습니다. 아궁이 하기로 직접 가열하는 방식의 우리 고유의 온돌은 그동안 보일러 온수 온돌 난방으로 진화해왔습니다. 또한 연탄에서 기름, 도시가스로 연료가 변화함에 따라 보일러 기술을 발전시켜 연료비를 낮추고
안전 문제도 해결해 주었습니다. 외국 전문가들은 공기 자체를 데우는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보다 바닥을 데우는 온도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이 더 좋다고 말했습니다. 바닥을 데우는 한국 고유의 온도 시스템이 공기를 데우는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보다 최대 39%까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 전문가들은 한국의 온돌이 최고의 난방 시스템이라고 평가하며 많은 외국인들은 온돌로 인해 한국인들이 겨울철에도 집안에서 반팔 반바지 차림으로 다닐 수 있는 것을 신기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온돌이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는 이른바 베이크아웃에도 효과가 탁월하다는 분석이 나와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베이크아웃이란 새로 지은 건축물이나 개보수 작업을 마친 건물 등의 실내 공기 온도를 높여 건축자재나 마감 재료에서 나오는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건축가들은 온돌의 복사열이 공기만 데우는 게 아니라 건축자재들의 온도도 높이면서 독성물질이 빠르게 배출되도록 돕는다고 했습니다. 세계에서는 온돌을 두고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난방 방식이라고 재조명하며 이제는 온돌 한류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한국의 온돌이 2008년 국제표준안으로 채택되자 주변 국가들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뉴욕주 이타카에 에코빌리지가 친환경적인 온돌을 사용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미국 시장에서 온돌 시스템은 연 20%가 성장했습니다. 다른 서유럽들도 신건축물의 50%에 복산 냉난방이라는 새 이름을 붙여가며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돌은 독일 베를린 국회의사당 바닥에도 프랑스 파리 루이비통 박물관에도 채택되었습니다. 북유럽에서는 온도와 습도에 민감한 항공기 경락고, 소아병원, 실내 경기장에까지 도입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인정받고 있는 것은 한국 부탄가스입니다. 한국의 부탄가스는 전세계 점유율 90%로 전세계에서 판매되는 부탄가스 10개 중 9개가 한국산입니다. 원래 부탄가스의 원조는 일본이었지만 우리가 1990년대 이후 생산과 소비를 모두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부탄가스가 전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 중에 최근 크게 주목되고 있는 것은 폭발 방지 기능입니다. 일반 부탄가스는 용기 안에 고압가스가 담겨있고 여기서 열이 가해지면 안에서 팽창하면서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부탄가스 제조업체 대륙제가는 내부 압력 상승으로 폭발 위험이 생기면 용기 상단에 안전링이 열리면서 폭발을 막아주는 맥스부탄으로 놀라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맥스부탄은 이 기술 개발 이후 유통된 약 3억 6천 개 중에 단 한 건도 사고가 없었습니다. 또한 선 연료를 생산하는 태양은 용기 상단 구멍에 가스를 배출함으로써 폭발을 방지하는 RVR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또 다른 업체 화사는 용기 내부 압력이 상승할 때 스프링 힘에 의해 밸브가 열려 가스를 방출하는 스프링 안전장치 기술을 접목했습니다. OGAC는 1차적으로 밸브로 가스를 차단한 후 2차적으로 RVR 장치가 작동하는 이중 안전장치를 채택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부탄가스 업체들은 폭발 방지 신기술을 경쟁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부탄가스를 팔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평범하게 사용해서 미처 몰랐지만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놀라운 한국산 제품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